여보세요? 네, 예, 의원님. 예. 예, 예. 저 기론득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이번에는 구국의 강철 이빨, 국회의 알파고, 금배지의 군계 일학, 김종대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뭔 소개가 갈수록 거창해집니까? 출연료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관계로 아, 립 서비스라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네, 네.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말 한마디로 뭐 다 갚으시네. 예. 예. 43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이 예고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고용 사정이 거의 뭐 쇼크라고 표현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그 위기론 속에서 내년도에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다운 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또 고용 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을 때는 정부의 재정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대폭 확대해서 내년에 일자리 예산, 국방 예산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예산이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정부 예산이 거의 430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부 예산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내년에 고용 안정, 소득 재분배, 또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보 정부의 주로 속성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예산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정부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할 거냐, 혁신 성장으로 할 거냐, 이게 벌써 결산 심사 때부터 격돌을 해가지고 아주 예결위가 시끌벅적합니다. 예. 김종대 의원이 예결위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에 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초대형 슈퍼 예산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일자리 예산이죠. 예. 지금 청년 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고용 확대를 기다릴 수가 없고 공적인 자금, 그러니까 어떤 공공 재정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시장 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라도 일단은 발벗고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올해보다 무려 22% 늘어난 23조 5천억 원 정도가 일자리 분야에 투입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예. 다음 질문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온도차가 있는 질문인데요. 네네. 예결위 진행이 되는 도중에 통계청장이 경질이 됐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불리한 민생 통계를 제출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예, 황수정 통계청장이 예. 불과 1년 남짓이라고 경질이 돼서 예결위 회의 중에 새로운 강신옥 청장이 부임물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못 보던 양반이 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최근에 통계청 발표가 거의 국정의 폭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가 이제 시한폭탄이 됐는데 예. 금년 2, 4분기에 고소득층 상위 20%의 소득은 7.6% 늘었고, 예, 아니죠. 4.9%가 늘었고, 예. 그 다음에 제일 아래 20%, 1분위 계층인데, 네. 이 소득은 7.6%가 줄었다. 예. 그러니까 무려 12.5%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나라 절단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예. 어떻게 한 분기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통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에다가
그 전에 또 한 가지 시한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예. 역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일자리 증가가 역대 사상 최저다. 예, 예. 보통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5천 개밖에 안 늘었다. 예, 예. 이래가지고 또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예.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소득 상하위 격차 확대가 됐다는 거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이건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그러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이번에 2분기에 그 표본을 뽑을 때 저소득층의 표본 수는 늘렸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월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되는 최극빈층의 표본 수가 대폭 확대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대폭 줄어든 걸로 계산이 됐는데 같은 기준을 예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뽑아보면 예. 7.6%가 줄어든 게 아니라 0.4%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뭔가 분석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문제가 이미 지난 7월에 이게 표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기획재정부에 보고가 됐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청와대가 문제를 삼고 통계청이 저항하는 예. 이런 정부 내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이런 사실을 밖에서는 전혀 몰랐죠. 국회도 몰랐고. 아니 근데 지금 언급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통계 표본에 대한 오차와 관련한 그 문제 제기는 인터넷 언론인 그 프레시안에서 네. 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 제기는 통계청 내부에서도 예,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던 문제인데 예. 설령 잘못된 표본이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면은 추세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2분기의 통계는 아예 표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산출을 해보니까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위 20%의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 0.3% 늘어났으니까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정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고소득 20%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7.6% 4.9%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10% 이상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경제의 양극화 심화는 저소득층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고소득층의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와.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오늘 그 오프닝 멘트 여는 말로 제가 선택한 게 소득의 양극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했었거든요. 네. 이게 그만큼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어서 요걸 선택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가지 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면은 못 버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인데 왜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버느냐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소득이 축적된 걸 부라 그럽니다. 근데 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건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지대 세력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고 있고 또 금융 소득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 버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고소득층에게는 돈 벌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조차 그 내부에서조차도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그 우리 이제 야당이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그 정부 여당 내부에서조차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금 뭐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를 위한 조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행동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순전히 담론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고용 불안의 모든 원인으로 야당은 뒤집어 씌웁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의 원흉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용직 근로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불안하지만, 그 고용의 질 자체는, 아쉬운 대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뭐 실업률이 증가했다. 우선 이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가 다 활력을 잃었다고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대단한 어떤 그 페이크 뉴스, 대표적인 선동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얼마든지 제가 입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는 정부의 그 이전 소득을 강화해 준다든지,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런데 마치 그 시책 하나만 딱 해버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 정책 패키지가 같이 동반해서 시행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돈이 돌게 하려면은 그 갑질 횡포를 갖다가 근절해서 보다 공정하게 하청업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공정경제로의 혁신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하나만 쏙 빼가지고 달랑 올려버리니까 정책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투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이제 공부방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인데, 이쪽에도 이제 갑자기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을 갖다가 이제 각 그 한 곳당 한 명씩 이렇게 늘리는 이런 예산이 지원됐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일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이 투여되는 건 좋으나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제 우선 좀 집행하고 보자, 숫자를 갖다가 늘려보자, 이렇게 좀 허투루 쓰이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보다 일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간접적인 정책과 직접적인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우선은 영세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예. 그런데 고용 지표가 갈수록 이제 악화되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정 투입입니다. 이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지, 이게 뭐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돼서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소영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카드 수수료도 인하해줘야 되고, 또 상가 임대차 그거 안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갑질 횡포 막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조치가 다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가야, 그래야 중소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한 예로 이게 가장 그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치라고 보는데, 그 중소상공인 협회 자료입니다. 그런데 2인 부부가 정규직 1명과 일용직 3명, 4명의 직원을 써가지고 운영하는 마트, 소규모 마트인데 1년 그 1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물 임대료가 3,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3천만 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남는 돈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떻게 쪼개지냐 하면은, 지대 세력, 즉, 건물주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금융 세력, 요즘 은행 돈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 세력들이 카드 수수료 뭐 이자 수입해가지고 또, 그에 못지않은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조금을 두 부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배분 구조가 왜곡돼 버리니까 결국은 뭐 최저임금이다 뭐 해서 이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는 돈 1억 원 정도를 그 건물주, 금융회사,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나눠야 되는데 사업주가 제일 적어요, 몫이. 이게 가장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줄곧 그 임대차 보호법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그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은요? 아니, 여당은 이거 개혁입법으로 내놓은 거예요. 여당이 내놓은 개혁입법이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여당이 해야 될 금융개혁, 재벌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고, 지금 내놓은 게 이거 이 법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건물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법은,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예. 김종대 의원께서는 국방안보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전격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그 비핵화에 대한 교착 상태가 지금 며칠째 이렇게 쭉 가니까 일부에서는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번 사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됐다는 걸 직접 발표했거든요. 네, 가지 말라고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밑에서 싸우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봉합해주고 네. 막아주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생각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상당히 나쁜 소식이고 그러나 이제 협상가 또 전략가로서의 트럼프는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밀어놓은 다음에 협상을 하는 특유의 행태를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북한하고 기쁜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여지를 남긴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이에요. 네. 트럼프가 사람 헷갈리게 하고 좀 혼란스럽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다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착 상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폼페이오의 방북이 무산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제가 보기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정세와 맞물렸을 때 이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처음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가지고 이 남북한이 각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하고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문재인 정부는 뒤로 밀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해법이 이제 주요한 그 전국의 독립 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예. 근데 중국이 등장하면서 일이 배배 꼬인단 말이에요. 예.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이 안 풀리는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게 지금 중국하고 무역 분쟁으로 매우 불편한 사이가 됐는데 미국이 말이에요. 예. 불편해졌는데 이게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의 문제인 것처럼 판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수시로 주연 배우가 바뀌고 있다는 거.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가 미중 간의 문제, 강대국 정치의 양상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예전에 그 보좌관으로도 비서관으로도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좌관 비서관 안 한 게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정부에서 비밀리에 물밑 접촉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꽤 있겠네요. 지금은 국정원이 예. 그 비밀 접촉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상당히 대화 통로가 이제 다변화됐습니다. 예. 과거에 단절됐을 때 비해서는 여러 가지 라인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이 왠지 조용하고 뉴스에서 사라졌거든요. 예, 예. 요걸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봅니다. 뭔가 하고 있구나. 이거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고 예. 내가 서훈 원장하고 몇 번 소주도 먹어봤고 예. 또 과거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도 해봤는데 예. 이 양반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면서 아주 은인자중하면서 은밀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예. 그 물밑 접촉이 우리나라에 좀 좋은 성과가 있는 소식으로 들렸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득의 양극화가 삶 자체의 양극화로 직결되는 세상을 그리 건강한 사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개개인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2018년 8월 28일 와우 팟 매거진은 여기까지입니다.